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쓸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원전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자력은 현재 절대적으로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핵 확산의 위험, 방사능 오염 사고의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이 큽니다.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소형 원자로 역시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경제성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활용을 주장하며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경시하는데 그는 소형 원자로 개발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2021년 6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경향 포럼, 기후위기 시대 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에서 마이클 만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행사장과 화상으로 연결한 토론에서 진행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한국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만 교수는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막다른 길로 접어들면 안 된다며 원전 대안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하키스틱 곡선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대표적인 기후과학자입니다. 석탄 원자력 발전소 더 지으면 탄소 중립 불가능. 만 교수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최근 선진 7개국 정상이 모여서 더 이상 석탄에 자금을 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은 7기의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곧바로 대폭으로 향후 10년간 줄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이 질의답변에 앞서 신기후전쟁, 지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기후위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더 끔찍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구공학과 같은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해법이 돼야 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얼마든지 우리 문명을 탈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 교수는 1982년 미국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의 사내 과학자들이 재앙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 기록을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우리는 기후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엑손모빌을 포함한 화석연료 회사들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엄청난 돈을 들여 과학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부정론에 이어지는 신기후전쟁.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기업들과 이들의 지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보수적 언론 매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왜곡된 뉴스를 내보냈죠. 그런데 더 이상 과학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지금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신기후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구온난화의 긴급성을 무시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며 기후변화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굳이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잘 적응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운동가 등 기후위기 대응 진영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분열 전략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재생에너지를 공격하는 영화를 만든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만 교수는 화석연료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소와 머독 소유의 미디어 기업 등이 기후변화 행동가들을 분열시키는 싸움의 배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도날 만큼 아주 얇은 시간만이 남았다. 위대한 전환, 회복력과 3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화상 강연에 나선 세계적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해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면도날 만큼 아주 얇은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전기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따로 있는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가만 치솟아도 전체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중앙집권형 화석연료 경제 시스템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전 세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정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회수될 수 없는 좌초자산이 되었습니다. 약 40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기금을 보유한 미국 연기금 회사와 약 20에서 30조 달러를 보유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발빠르게 화석연료 투자를 회수하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투자에 손해를 많이 본 금융과 보험 분야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새로운 그린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 기회를 노리는 돈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각하지만 해결의 계기 마련.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위기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주제로 한 화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라는 것은 굉장히 광활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얇은 막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최대 속도로 달리면 5분 만에 대기권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죠. 우리는 이 얇은 하수구에 매일 1억 6,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이 매일 60만 개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열에너지가 대기에 갇혀 있어요. 엘 고어는 기후위기는 매우 시급한 위기지만 그래도 매우 강력한 변화의 탄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으로 복귀하면서 드디어 정치적 변곡점이 생겼고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파리 기후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이 협약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190여 나라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체결한 국제협정입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새로운 시장을 환영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시민들이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또한 소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발빠르게 탈탄소화에 나서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의 경제적인 위험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특히 무역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같은 나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유럽이나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으로 경제 전체가 발목 잡힐 것입니다. 식량난 예고하는 기후위기, 공평한 분배 고민해야. 호프 자런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기후변화,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의 과도한 식량 소비 욕구가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식량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식량 부족과 기아현상은 인류가 식량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식량 생산 및 분배 방식은 더 많은 곡물 생산이 아닌 공평한 분배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자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 이후 세계 인구가 2배 증가하는 동안 식량 생산은 3배 늘었는데 육류 생산이 급증한 탓에 전체 식량의 40%가 동물 사료로 쓰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소고기 생산량은 25% 증가했습니다. 동물 사료를 줄이고 인류가 소비하는 식량을 늘려야 기후위기와 기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탄소사회의 종말을 쓴 조여제 성공회대 교수는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 달성에만 집중하는 흐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인권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보는 것은 기후위기 피해를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보고관이 부자들은 돈으로 생존을 사고 빈곤층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기후정의관념을 국내외에 적용해 기후인권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